메리츠 화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수진입니다. 갈등은 없애고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로 배우는 소통의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회 방송 후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소통의 기술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깨우치니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가 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봤던 영화 월스트리트 속 소통의 기술을 되짚어보고 또 다른 소통의 기술은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속으로 고고고! I'm announcing a tender offer at 65 tomorrow. I'm expecting your commitment. Buddy, what's the fair price for that stock? The breakup value is higher. It's worth 80. Well, we don't want to be greedy. So what do you say to 72? 네, 이전 시간에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비즈니스 소통의 기술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전백승이죠. 협상 전략, 소통의 기술을 꾹꾹 짚어주실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B&E 글로벌 협상 컨설팅 박상기 교수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영화 월스트리트 속 장면에서 장소 선택을 뜻하는 베뉴와 굿가이 배드가이 전술을 살펴봤는데요. 이 짧은 씬에 또 다른 소통의 기술이 들어있다고요? 영화 월스트리트는 어지간한 비즈니스 협상 기법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다양한 협상 기법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번에 꼭 짚어봐야 할 월스트리트 속 소통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브라케팅 전술입니다. 지난번에 개코 역의 마이클 더글라스와 폭스 역의 찰리 쉰이 함께 나온 장면에서 굿가이 배드가이 전술과 함께 동시에 사용된 기법입니다. 흔히 반띵이라든가 반타작, 즉 양측이 제시한 조건에서 절반씩 양보하는 타협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개코가 무슨 선심이나 쓰듯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면서 $72로 가격을 깎아주는 걸 보셨죠? 언뜻 보면 가격을 깎아줬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개코가 말한 $72는 무작정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심리적 분석 속에서 나온 전략적 가격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분석해 볼까요? 레리가 던진 최초 제안가는 $65였죠. 그에 대해 폭스가 던진 카운터파 가격은 $80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격을 2분의 1로 나누면 $72 50센트가 됩니다. 즉, 이 협상의 탑 가격은 $72 50센트란 걸 레리는 폭스가 $80라고 말한 순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개코가 $72 50센트를 던졌다면 브라케팅, 즉 반반씩 타협하는 단순한 협상 전술에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코가 던진 수정 인하 가격은 $72입니다. 액수의 차익을 반으로 나눴을 때 정확히 반 지점에서 살짝 모자란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계산상의 착오인가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협상 심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이 통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망설이거나 또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편이 최종 사인을 할 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베리피케이션, 확인 기술을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역시 훌륭한 선택이었어. 그러면서 심리적 만족과 확신이 강해지는 효과를 가져다 주죠.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 버리피케이션 기술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하며 억소리 나는 대박을 터뜨린 추신수 선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대인 7년간 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1,380억 원에 텍사스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보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지에서는 계약금 이외에도 이 이야기 잘 성사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최고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가 있습니다. 스캇 보라스는 야구 관련 에이전트 중 가장 큰 회사인 보라스 코퍼레이션을 이끄는 교수로 그가 성사시킨 국내 선수 계약으로는 박찬호, 류현진 등이 있습니다. 스캇 보라스에 대해 어깨 평판을 들여다보면요. 보라스와 손잡으면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다입니다. 그랬을까요? 미국 에이전트의 평균 수수료가 계약금 3-4%인데 반해서 스캇 보라스는 최소 6%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스카프러스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진행하는 협상의 최선의 선택이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보라스의 사전 프리베리피케이션 전략입니다. 사전 베리피케이션은 주로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평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나 취향과 맞아떨어지는 경우 심리적으로 상당히 끌리게 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 또한 베리피케이션 전략이 노리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도 인물, 취향, 직업, 배경 등에 만족하게 되면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야, 바로 이 여자야, 이 사람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만드는 것, 바로 사전 베리피케이션 전략이 먹힌 사례죠. 뭐 살다 보면 속았구나 하지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아무튼 이와는 달리 사후 포스트 베리피케이션은 역시 잘한 선택이었어. 그때 정말 잘 결정했어.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얻게 되는 확신을 말합니다. 이때 제3자가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잘한 일이었다고 말해주면 베리피케이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네,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베리피케이션 기술이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월스트리트 속 비즈니스 소통의 기술, 필승 전략은 무엇일까요? 앞서 영화 속 막바지 장면에 결국 레리는 71달러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때 개코가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계약 물량, 품목, 사양을 재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코는 71달러가 아닌 71달러 50센트로 주식 한 주당 50센트를 더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술을 니블링이라고 하죠. Not only would you sell your mother to make a deal, you'd send a COD. Now, you'll excuse me, all right, before I just lose my temper. 71? Well, now, considering you brought my mother into it, 71.50. Done. 작은 제스처로 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니블링 전술. 비즈니스 소통에 있어서 효과적인 마지막 기법인 것 같은데, 니블링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요? 네, 바로 자동차 영업사원들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가 6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이가 3이 되었을 적에 성용차로는 비좁아서 성합차를 사러 갔습니다. 성합차가 워낙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비쌌습니다. 제가 예상한 가격은 2,5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 영업사원이 제게 그렇다면은 그냥 제일 낮은 사양의 2,500만 원짜리 차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명절이 되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제게 왔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 영업사원이 제게 말하기를, 사장님 미안합니다. 그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차, 고사양차 좋으시죠? 그 차가 계약 취소화되어서 지금 전 시장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격을 다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깎아드릴 테니 사시죠. 다들 좋아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수백만 원이 더 비쌌는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샀습니다. 이것이 니블링 전략입니다. 이왕 돈을 2,500만 원 썼는데 200~300만 원 더 쓰는 게 뭐가 대수냐, 게다가 깎아주는데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니블링 전략이고 바로 영업협상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이 니블링 전략을 볼 수 있는 영화, 또 다른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영화 친정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400원이지 주었나? 참말로. 500원이면 500원이고 1,000원이면 1,000원이지. 400원은 무신. 아이고. 여기 500원어치. 그것이 400원이치라니. 아이고 안 된단 게. 아니 이게 무엇이가? 어메메메. 아이고 미쳤는갑네. 아이고 이 겁나게 다 말았구나. 안 돼요. 돈이 없어 난 몰라. 어메 참말로 안 된단 게. 네, 영화를 보니까 니블링 기술이 막판에 덤을 요구하는 기술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막판에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것이 조금씩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협상 잘하는 사람이 조금씩 추가로 끝에는 더 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막 소통에 눈을 뜬 메리트와제 가족분들께 짧고 굵게 소통이란 무엇이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상대편의 기분을 좋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기술이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에서나 가족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서 또 내가 가져오는 기술, 그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쉽고 재밌게 소통의 기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로 배우는 소통의 기술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이 소통과 협상, 이렇게 영화로 살펴보니까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오늘 배운 기술들만 숙지하면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최고의 커뮤니케이터, 최고의 협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이해관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